안녕하세요. 로우메디텍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토 SRM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SRM은 Automatic Stepwise Recruitment Maneuver의 약자로 Alveolar Recruitment Maneuver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폐포 동원술 또는 폐포 모집술이라고 하는데 그 폐포를 모집하는 그 기능을 자동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오토 SR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보통 ARDS 환자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 텐데요. ARDS가 있는 환자는 이렇게 폐포가 이렇게 있고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폐포가 섬유화를 거치면서 점점 컬랩스가 됩니다. 폐포가 이렇게 컬랩스가 돼서 줄어들게 되면은 혈관과 폐포 사이에 단락, 즉 션트가 발생하는데요. 요만큼의 단락이 발생해서 벤틸레이션이 되더라도 혈류 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VQ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혈류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전신으로 공급이 될 텐데요. 피가 그 피에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PaO2가 저하가 되게 되겠고요. PF 레이시오가 저하가 되게 됩니다. 즉 억시저네이션이 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탈된 폐포를 펴주고요. 펴준 것을 유지하게 되면은 션트가 해소가 되겠고요. VQ 미스매치가 해소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PF 레이쇼가 다시 올라가면서 산소화가 잘 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SRM을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환자가 컨트롤 모드에서 동작을 해야 되겠고요. 세데이션이 완전히 돼 있어서 움직임이나 자바로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혈역학적으로 완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환자 정보가 입력돼서 PBW가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Predicted Body Weight로 현재 여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제가 미리 입력을 다 해놨고요. 여성분이시고 키가 160인데 실제 몸무게가 80입니다. 그런데 실제 몸무게가 아니라 이제 적정 몸무게가 52kg라는 거고요. 그 적정 몸무게를 기준으로 이제 타이다 볼륨이 36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360은 이 52kg의 적정 몸무게의 여성분께는 kg당 6.9ml의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메뉴버 눌러보겠고요. 메뉴버에서 오픈 런턴 눌러주시고요. 오토 SRM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토 SRM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 Recruitment, 2번 PEEP Titration, 3번 Re-Recruitment, 4번 Post Recruitment입니다. 4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예상 시간이 표시가 되겠고요. 1번 리크루먼 단계에서는 아까 전에 폐포가 허탈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폐포를 다시 펴줍니다. 개방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핍과 여기 이제 이 노란색이 핍이고요. 하얀색이 여기서는 저희 쪽에서는 PC above 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max라고 나와 있는데 P 프레셔의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노란색은 핍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핍과 프레셔 값을 점점 올려가면서 콜랩스된 폐포를 펴주는 단계이고요. 폐포를 오픈을 다 시켰다면은 2번이 핍 타이트레이션입니다. 핍 타이트레이션이 뭐냐면 적정하게 핍을 조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걸 위해서냐? 핍이 계속해서 ARDS 환자는 굉장히 폐가 섬유화되어 있고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쉽게 폐가 컬랩스가 됩니다. 컬랩스되지 않도록 이제 핍 값을 높여서 언제 컬랩스 되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핍이 닫히는 클로징 핍 값을 찾아서 그거보다 더 높게 핍 값을 줌으로써 더 이상 콜랩스가 되지 않게 즉 폐포가 개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단계가 핍 타이트레이션이고요. 그 단계가 끝났으면은 그 단계 동안 콜랩스된 폐포를 다시 한번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리크루먼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리크루먼트 단계에서는 이때까지 이 세 단계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환자에게 가장 적당한 값을 제한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기 5가지 값이 보이고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추가적인 값이 있는데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PIPmax와 Pmax입니다. PIP은 가장 높이 언제까지 올릴 거냐라는 의미고요. 지금 기본값 25를 쓰도록 하겠고요. Pmax는 가장 높은 프레셔를 나타내는데 지금 이 테스트런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가 지금 23점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ARDS가 좀 심한 환자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통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 값 기본값이 뭐 다 교과서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50에서 80 정도가 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기본값으로 수행하면은 이제 중간에 멈추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값을 조금씩 높여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제조사의 페이션 케이스 스터디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디폴트 값에서
5에서 많게는 10 정도까지 높여서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45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높은 프레셔가 45까지 허용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핍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요. 핍 타이트레이션에서는 핍을 높은 값에서 시작해서 점점 2단계씩 2씩 낮추면서 그 클로징 핍을 찾는 거죠. 언제 펫플로우가 확달되는 것을 찾는 건데 그 스타트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런 같은 경우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값에서는 중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테스트런으로 하실 거면은 이 값을 21까지 높여서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하고 컨티뉴를 해보겠습니다. 컨티뉴를 하게 되면은 메시지가 하나 뜨는데요. 보시면 환자가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하이드레이션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나오고요. 자바로업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세레이션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시작하기 전에 석션을 확실하게 한 번 더 하고 진행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값을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 SRM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환자 곁에서 모니터링을 잘 해달라고 나와 있고요. 도중에 스탑을 누르게 되면은 오토 SRM이 멈추고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상 시간이 9분 31초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타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크루먼트라고 뜨면서 리크루먼트 단계라는 것을 알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콜랩스된 펫포를 이제 펴는 단계에 있고요. 기본값이 핍이 5였기 때문에 5에서부터 출발합니다. 5에서 출발하는데 핍 한 단계에서 5번의 호흡을 하겠고요. 그게 디폴트 값입니다. 5번의 호흡을 하고 다음 단계에 5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핍이 5, 10, 15, 20, 25 최대 25까지 올려가면서 네, 펫포를 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숨을 쉬고 난 다음에 다 올라갔죠. PB 5에서 PB 10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5번 숨을 쉬고 올려주고 5번 숨을 쉬고 올려주고 5번 숨을 쉬고 올려주는 식으로 점차 네, 렁을 오픈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이제 모니터링 되는 값이 나오는데요. PEI는 End Inspiratory Pressure입니다. 흡기말의 압력이라서요. 플라토 프레셔랑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거의 피크 프레셔랑도 거의 동일한 개념이죠. 그게 나타나고 있고 P 드라이브는 드라이빙 프레셔입니다. 실제 이 피크 프레셔에서 핍을 빼고 실제 펫포에 이제 걸리는 압력을 나와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요. 핍은 핍이고요. SI는 스트레스 인덱스로 펫포가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리크루먼트 단계에서는 프레셔 컨트롤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인덱스가 표시가 안 되고요. 이 핍 타이트레이션 단계에서 볼륨 컨트롤 동작할 때만 스트레스 인덱스가 표시가 될 겁니다. 보통 1이 정상값이고요. 1.05가 넘으면은 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상값이 50에서 80 정도고요. 이제 하기 전에 23 정도 나왔으니까 네, 런 컴플라이언스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타이달 볼륨은 이 정도 300 정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300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밑에는 플로우 웨이폼이 표시가 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왔고요. 마지막 단계 최고 높은 단계에서는 10회 호흡을 합니다. 기본값 자체가 5회씩 호흡을 하면서 올라와서 제일 높은 단계에서는 10회 호흡을 하면서 펫포를 충분히 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0회의 호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핍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미니 볼륨이 좀 줄어들면서 환자가 시츄에이션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석션을 충분히 잘 해주시고 이 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람이 뜰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핍이랑 프레셔를 높였기 때문에 어퍼 프레셔 리밋이 닿는 순간 알람이 뜰 수가 있는데 환자를 잘 모니터링 해가면서 일단 알람을 끄면서 진행을 하겠고요. 자, 이제 핍 타이트레이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핍 타이트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렸죠. 핍 스타트 값이 21이었습니다. 핍을 21부터 2씩 낮춰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핍을 낮춰가면서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가 핍을 낮춰가면 처음에는 급상승하고 나중에는 점차 급하락하는 단계가 오는데 그때 폐가 컬랩스 된다고 해서 그 단계를 찾는 과정이 있고요. 이 핍 타이트레이션의 핍 한 단계에서 최대 8회 호흡을 할 수 있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그 호흡 횟수가 좀 늦어졌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시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클로징 핍을 찾으면 몇 번 더 호흡을 한 다음에 바로 핍 타이트레이션 단계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상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핍을 낮추면 낮출수록 다이내믹 컴플라이언스가 급상승하는 구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네, 여기서 핍을 점점 낮출수록 이제 다시 정점을 찍고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가 낮아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찾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플라토 프레셔를 찾을 수가 없거나 이 클로징 핍을 찾을 수가 없으면은 또 혹은 환자 자바로움이 있거나 환자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이 영향을 주게 되면은 핍 타이트레이션 단계에서 리리크루먼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주의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 해결한 다음에 다시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핍이 16에서 14 정도로 낮아지면서 다이내믹 컴플라이언스가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를 보면 이쯤에서 이 핍이 이 정도 핍에서 폐포가 콜랩스 되는구나. 아마도 아까 전에 16 정도가 아마 가장 좋았던 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핍 타이트레이션이 끝나게 되면은 16 정도의 핍에서는 폐포가 콜랩스 되기 때문에 2를 더해서 18 정도로 제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찾는 과정이 이 근거가 다이내믹 컴플라이언스를 근거로 하는 거고요. 네, 이 단계에서 좀 기다려 볼 텐데 저희가 제조사의 페이션 케이스 리포트를 링크로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PF 레이셔가 굉장히 낮은 환자들이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폐포를 오픈한 상태에서 다시 콜랩스 되지 않게 개방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네, 지금 스트레스 인덱스가 잠깐 나타났는데 아직 1.05 정도는 안 넘었기 때문에 아주 오버하게 디스텐전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1이 정상값이고요. 1.05가 넘으면은 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볼륨 타입에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리크루먼트 단계나 볼륨 컨트롤, 볼륨 서포트 등에서는 스트레스 인덱스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네, 잠깐 소리가 딱 나면서 찾았죠. 클로징 핍이 15입니다. 15에서 폐포가 콜랩스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의 근거는 다이내믹 컴플라이언스 급격히 낮아지는 점을 찾았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단계에서 폐포가 콜랩스 됐기 때문에 콜랩스된 폐포를 한 번 더 오픈시키기 위해서 리크루먼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단계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또 환자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리크루먼트 단계의 호흡의 절반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한 단계당 5번의 호흡을 하면서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그 호흡의 절반 정도,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호흡을 하면서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폐포가 오픈될 정도로만 네, 되겠죠. 그래서 지금 3번의 단계만에 가장 높은 네, 값으로 올라왔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폐포가 오픈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포스트 리크루먼트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호흡을 조금 더 하기 때문에 네, 모든 단계가 끝나고 현재 포스트 리크루먼트 단계입니다. 애널라이징하고 나오고요.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 SRM을 하기 전에 이런 값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모니터링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녹색과 주황색, 하얀색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녹색은 향상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주황색은 나빠졌다는 의미고요. 하얀색은 이제 뭐 변함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기존에서 이제 핍을 굉장히 낮게 쓰고 있었습니다. ARDS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핍을 굉장히 낮게 쓰고 있었고 오히려 P 드라이브가 드라이빙 프레셔예요. 실제로 폐포에 걸리는 압인데요. 사실 드라이빙 프레셔랑 PC 어버브 핍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PC 어버브 핍을 15를 입력했기 때문에 드라이빙 프레셔가 15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폐포에 너무 많은 압력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계산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핍을 높여줘서 폐포가 콜랩스 되지 않고 펴줄 수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드라이빙 프레셔를 낮게 해줬을 때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가 훨씬 더 향상이 되었다. 컴플라이언스가 향상됐다는 말은 더 낮은 압력으로 더 높은 타이다 볼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폐에 훨씬 더 좋다는 의미죠. 그래서 타이다 볼륨이 기존에 372가 들어가 있었고 1kg당 7ml의 타이다 볼륨을 주고 있었는데 너무 많다 이거죠. 타이다 볼륨을 234만 주고 kg당 4.5ml만 주면 로우 타이다 볼륨을 전략을 사용했을 경우에 충분할 거다. 만약에 타이다 볼륨 kg당 4.5, 즉 234 정도의 타이다 볼륨을 부족하다 그러면 RR을 높여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현재 시스템은 권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핍17에 피셔 핍17을 쓸 거라면 억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약 4분 정도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이제 캔슬이 되고 진한 모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억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억셉 못했더라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억셉을 하겠고요.
그리고 알람도 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것을 억셉 할 거면 네, 억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과 비교해서 핍 값 17, 피시 어바브 핍이 7이 됐고요. 여기 핍의 어퍼 리밋과 로어 리밋이 자동으로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핍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면서 드라이빙 프레셔가 조금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화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이나믹 컴플라이서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KG당 좀 더 덜 줌으로 인해서 페포에 덜 무리가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메뉴버 눌러주시고요. 오픈 런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 오토 SRM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서머리 눌러주시면은 세팅값, 그리고 전후 결과,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제안한 핍값과 PC 어바브 핍값, 그것을 저희가 억셉을 했는지 억셉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억셉을 한 뒤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녹색을 찍어보면은 처음에 핍 5에 피셔 핍 15로 되어서 다이나믹 컴플라이스가 23.4 정도 나왔는데요. 이 과정이 지나서 세팅된 걸로 했을 때 이 녹색을 이렇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네, 핍 값을 17을 주고 드라이빙 프레셔, 이거 피시 어바브 핍이죠. 8을 줬을 때, 7인가요? 8인가요? 어쨌든 7, 8 정도 줬을 때 다이나믹 컴플렉스가 훨씬 더 상승을 했다. 즉 수능도가 훨씬 더 상승했기 때문에 환자 폐에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게 ARDS 환자가 이제 생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드라이빙 프레셔입니다. 드라이빙 프레셔를 높이면 높일수록 환자 생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드라이빙 프레셔는 낮추면서 핍값을 올려서 페포를 개방시켜주는 게 환자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논문을 제가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션 케이스랑 이 가이드까지 다 링크로 걸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메뉴버 눌러주시고요. 오픈 런터를 눌러주시면 오토 SRM이 있고 오토 RM이 있습니다. 오토 RM은 그 핍 타이트레이션 단계가 빠진 거예요. 최적의 핍값을 찾는 단계를 빼고 눌러보겠습니다. 리크루먼트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핍값은 핍은 괜찮아서 페포는 개방되는데 그래도 약간 이제 콜랩스가 되거나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질 경우에 간헐적으로 이 오토 RM이나 오토 SRM을 통해서 페포를 오픈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PF 레이셔가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만 실행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페포를 오픈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신속하고 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메뉴버 오픈런 툴, 그 다음에 두 가지 말씀드렸고 OLT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OLT 트렌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OLT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 드래그를 통해서 이전 자료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 방금 오토 SRM 했던 거고요. 그 전 단계, 그 후 단계를 비교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환자별로 이게 오토 SRM이나 오토 RM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자바롭이 있거나 세데이션 안 됐거나 수동으로 해야 될 때 사용하는 게 이 OLT 트렌드고요. 이 수동으로 보면서 저희가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값에서는 컴플라이언스가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데 핍 값을 다시 한번 6 정도로 줄이고요. PC 어바브 핍을 15 정도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흡수가 추가됨에 따라서 이 그래픽이 변하게 되는데요. 알람을 끄도록 하겠고요. 알람 범위를 조절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핍값과 프레셔값이 떨어지면서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줄은 상태에서 다시 좋게 하려면은 당연히 ARDS 환자일수록 핍값을 높여주고 피치 어바브 핍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값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현재 값에서 변경된 값이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약간 낮아졌다 다시 올라왔죠. 다시 올라와서 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사용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로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요 표적 아이콘인가요? 눌러주시면은 현재 단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드래그를 통해서 전 단계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세이브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breath count라는 것은 수치를 바꾸고 몇 회 호흡을 하냐를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메뉴버 눌러주신 다음에 오픈 롱 툴에서 이벗 여기 다시 네, 메뉴버에서 오픈 롱 툴에서 이 previous recruitment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크린샷처럼 이렇게 찍히는 건데 눌러주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서머리에서 이 자료가 나오고요. 저희가 이 기능이 있죠. 리코딩이랑 스크린샷 같은 것을 통해서 이 화면을 찍으실 수가 있는데 이 찍은 자료를 USB로 추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USB 꽂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선택하시고 추출하시면은 나중에 교육 자료나 학교 자료 만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 SRM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